비트코인의 지지선은 어디인가? 96,000달러는 얼마나 안정적일까? 기관들이 미친 듯이 록업, 이더리움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헛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바위처럼 비트코인 투자를 거부. 미국 시장은 불안정, 바이낸스는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려는 전략이 더 매력적인가? 구글의 양자칩이 비트코인에 위협을 가하고 커뮤니티는 동결할까 지킬까의 분열 논란에 빠진다. 미래의 대통령이 단호하게 인사를 단행, 스트리밍 산업의 새로운 전환이 올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12월 11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은 95,000달러를 하회한 후 96,000달러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만 중요한 가격 수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기준 분포는 새로운 도구로 다른 가격 수준의 공급 밀도를 정량화하여 투자자 행동 변화를 밝혀냅니다. 현재 7일 이동 평균선은 약 98,100달러이지만 96,000달러에서 90만 달러 사이에 12만 비트코인이 축적되어 이 구간이 더 합리적인 지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용 기준 분포는 유동성 격차를 밝히고 변동성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현재 96,000달러 이하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87,000달러가 더 중요한 수준으로 이를 하회하면 단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과 비교해 옵션은 현재의 변동성보다는 미래의 기대에 중점을 둡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가끔 급락하지만 여전히 강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한 고래가 12월 20일 11만 달러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동시에 16만 달러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총 200비트코인을 거래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말 15만 달러의 콜옵션에도 대규모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측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73.12로 한 대형 고래가 연말 3,800달러의 콜옵션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옵션 시장의 활발함은 계약 시장의 청산 증가와 대조적이며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합니다. 에터스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메인넷의 자금 조달 수수료는 12월 10일 56기와에 도달해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은 88% 상승했으며 그 후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강세 분위기는 여전히 높지만 연초와 같은 조정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ETF 측면에서 이더리움 ETF의 잠금 물량은 317만 9,500개로 전체 공급량의 2.64%를 차지하며 레이어2 네트워크의 2.57%, 약 300만 개를 초과합니다. 그중 그레이스케일의 이테가 가장 많은 153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의 이타가 50만 6,700개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이 밝아졌고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조정 중이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트코인을 자산 부채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제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첫 번째 투표 후 총 자산의 1%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의 공공정책연구센터 NCPPR에서 제출했으며 비트코인은 우수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암호화폐 등 투자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더 낮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은 결국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결정이 10년 후에 후회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크로스트래지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조차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일러는 NCPPR을 대표하여 제안을 옹호했지만 주주들은 여전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제안하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21년 내에 2조 달러에서 200조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약 5조 달러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ing to immediately embrace Bitcoin, but what I do think is it's going to become part of the conversation. And there are about 120 companies that are public that are starting to hold Bitcoin right now. 마이크로스트라테지는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로 올해 주가가 460% 상승하는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암호화폐 열풍을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안주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눈을 감고 보는 것 같군요. 미국의 규제가 바이낸스를 조금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전 CEO인 자오창펑은 이미 풀려나 탈출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여전히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아 합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는 규제 위반, 세금 회피, 돈 세탁 등 문제로 미국 정부와 4,300억 달러의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US는 미국에서 겨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만 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와는 연관되지 않고 ESE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의 현 CEO인 리처드 탱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보아하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 재진입이나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 재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낸스가 현재 글로벌 확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기관 투자자, 정부 기금,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규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다며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바이낸스는 신중하게 평가하고 다시 규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compliance is the way to go, right? 한번 뱀에 물리면 10년 동안 밧줄을 조심한다는 말처럼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구금과 벌금은 그들의 지갑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신뢰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금 미국에 돌아갈지 말지는 바이낸스가 이미 신중하게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미국에 재진입할지 여부는 규제 정책, 시장 경쟁 상황, 자사의 규제 준수 진행 상황, 그리고 규제 기관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보며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의 양자칩이 비트코인의 보안 한계를 도전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동결되면 탈중앙화 신념은 무너질까? 디지털 창작자 세금에 대한 반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인사로 시장 안정이 가능한가? 구글은 최근 차세대 칩 윌로우를 발표하며 양자 컴퓨팅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105개의 양자 비트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컴퓨터가 10억 년 걸리는 계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성과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으며 특히 초기 P2PK 형식을 사용한 비트코인 주소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약 100만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이바랩스 창립자 에민 귄 시레르 박사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공개 키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간창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100만 비트코인이 P2PK 형식을 사용하여 공개 키가 노출되어 있어 양자 컴퓨팅에 궁극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탈중앙화와 변조 불가능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동결된다면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탈중앙화에 대한 신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아직 미성숙하여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독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해독하려면 수백만 개의 양자 비트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장 발전된 양자 칩은 수백 개의 양자 비트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공개 키는 송금되기 전에만 노출되며 그 노출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공격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호화 업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 저항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위협을 가하기 전에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양자 컴퓨터가 암호 기술의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어와 공격의 게임은 결국 기술 혁신과 암호화 신념의 공동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미레이는 비트코인의 지지자입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과 대통령 취임 후 비트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최근 하비에르 미레이는 세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세무청장 플로렌시아 미즈라히를 해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으며 정책 방향과 기술 관리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미레이가 세무기관을 APIP에서 아르카로 바꾸려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고위직 임금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안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세무청의 3분의 1을 한 번에 해고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세무청장 해임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 세무청장 플로렌시아 미즈라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추진한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 브랜드 협력 및 광고 수익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레이 대통령실은 X 플랫폼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 세무청장에는 최근 외교부 국제경제관계장관을 맡았던 변호사 후안 파소가 임명되었습니다. When he took office, monthly inflation spiked to 25% after his government scrapped price controls and devalued the currency. But it slowed since then, reaching this two-year low in July. 최근 몇 년간 아르헨티나는 악성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보급이 급증했습니다. 미레이는 비트코인을 자유화폐의 대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정부의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레이의 개혁 조치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헛소리한다고 비판하며 어떤 이들은 효과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인원 감축과 급여 삭감은 고통스러웠지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재정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결국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세무청장 교체는 스트리밍 산업의 기대가 크며 그 기대는 오직 하나, 즉 새 청장이 취임하면 먼저 세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콩 재정 및 회계국 부국장인 첸 하오리는 최근 홍콩에 300개 이상의 웹3 관련 기업이 있으며 세계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더 많은 플랫폼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발론 랩스가 출시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A가 DAI에 이어 두 번째로 큰 CDP 담보대출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USDR는 1대1 비율로 USDT와 교환 가능하며 대출 이자율은 8%입니다. PR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기업 BT 디지털은 자사가 주관한 공개 발행을 통해 2억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인프라 및 에너지 확장, 계산 능력 향상, 그리고 혁신적인 채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인체크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미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되는 암호화폐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낸스 마이닝 풀은 럭키코인 LKYU 통합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라이트코인 LTC를 채굴하면서 LTC, 도지, 벨, LKY까지 함께 획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럭키코인 채굴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